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강력할 수 있을까요? 동생의 학비를 위해 몸을 팔기로 결심한 그녀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4년 동안 수많은 남자와 동침하며 결국 인도네시아의 국모가 되었죠. 대통령까지 빠지게 만든 그녀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옷을 벗은 사진을 촬영하며 수많은 관객들을 사로잡은 그녀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한 여자가 얼마나 강력하게 살 수 있는지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바로 그녀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황당하고 극적인 이야기는 지난 세기 인도네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설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레이디 드위입니다. 드위의 본명은 네모토 나오코, 1940년 일본의 가난한 목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고 미국에 점령당한 시기였죠. 일본 전역에서는 재앙의 모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절망적인 감정이 곳곳에 퍼져 있었습니다. 드위는 바로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을 먹여 살릴 능력이 없어 가족들은 매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행히도 힘든 삶 속에서도 드위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드위와 남동생은 매우 친했으며 둘은 거의 모든 것을 나누어 이야기했습니다. 드위는 동생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동생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졌다는 사실이 자신뿐만 아니라 동생에게도 큰 불행을 안겨줄 줄은 몰랐습니다. 1955년의 일입니다. 드위는 한 감독에게 발탁되어 영화를 찍게 되었습니다. 드위는 영화를 통해 집안의 생계를 돕고 부모님의 부담을 줄이려 했던 것이죠. 아쉽게도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지만 드위는 작은 조연 역할에 불과해 짧은 시간 안에 큰 명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본래 고등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 이어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 겪고 있는 큰 위기가 그녀를 깊은 고민에 빠뜨렸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족들이 너무 가난해져 그녀와 동생의 학비를 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드위는 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은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학비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드위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5살인 그녀는 이미 많은 이들이 칭찬할 만한 미인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이전에 감독에게 발탁된 일이 그녀의 미모에 대한 자신감을 더욱 강화시켜 주었죠. 미모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은 아마도 절박한 가난한 소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어쩔 수 없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리하여 드위는 도쿄 제국 호텔 클럽에서 한 명의 기생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녀는 천부적인 미모와 높은 감성지능 덕분에 클럽에서 빠르게 컸습니다. 각양각색의 남자들 사이를 오가며 수많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녀가 번 모든 수입은 동생의 학비와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생이 상처받지 않도록 드위는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그저 동생에게는 도쿄에서 일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비밀은 없습니다. 동생이 대학에 입학한 후 그는 자신이 학비를 낸 방법이 누나가 여러 남자들의 놀잇감이 되어 번 돈으로 마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민하고 정의로운 젊은이는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자신의 생을 마감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동생의 죽음은 드위가 일생에서 겪은 가장 큰 충격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19살 때 이미 인도네시아의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사람처럼 살 수 없었습니다. 수카르노와 드위의 만남은 하나의 음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수카르노는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며 단지 인도네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초대 총리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연히 그를 끌어들이려 했고 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넓히기 위해 그의 친구가 되고자 했습니다. 수카르노를 기쁘게 하려면 그의 취향에 맞춰야 했습니다. 일본 측은 수카르노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바로 섹시하고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일본 정치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 상인이 드위를 추천했습니다. 다른 미녀들과 비교해 드위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창한 영어와 날카로운 두뇌였습니다. 비록 술집에서 일하는 기생이 되었지만 그녀는 결코 나쁜 길로 빠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영어를 배우고 시사 뉴스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이로 인해 그녀의 말투는 독특하고 일반적인 여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노래하고 웃음을 파는 것이 특기였지만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도 여유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이한 여인은 종종 영웅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마련이죠. 결국 1959년 계획에 따라 드위는 수카르노와 우연히 만났고 곧 수카르노의 감탄과 사랑을 얻게 되었습니다. 수카르노는 그녀를 평생 만날 수 있는 진정한 여성 친구로 여겼습니다. 항상 장난으로 여성을 대하던 수카르노가 이번에는 진심을 보였고 일본 측에 드위를 인도네시아로 보내달라고 요청하며 남은 인생을 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성을 보호하는 데 쓰겠다고 했습니다. 드위는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카르노는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인 드위를 지어주었고 이로써 세상에는 더 이상 술집에서 노래하고 웃음을 파는 드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사랑받는 여인인 드위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드위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카르노는 그녀를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드위를 위해 웅장하고 호화로운 궁전을 지어주었고 그 안의 장식은 모두 드위의 취향에 맞게 꾸며졌습니다. 가장 특별한 점은 드위가 세상을 떠난 동생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수카르노는 이 궁전의 이름을 하츠조남 궁이라고 지어 드위의 마음속 상처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늘 거침없고 자유로운 성격의 대통령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섬세한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1965년 수카르노와 드위는 결혼했습니다. 22살의 드위는 공식적으로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부인이 되었던 것이죠. 수카르노의 곁에서 드위는 정치적 시야가 넓어졌고 많은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교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견해를 가지게 되었고 자신의 모국에 대한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드위는 일본 총리 이케다 하야토와 매우 신뢰관계를 맺었으며 수차례 수카르노에게 일본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드위는 일본과 인도네시아 사이에 비밀 전달자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권력과 영향력을 가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고 또한 드위에게는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며 무엇이든 그녀의 뜻을 따랐습니다. 드위에게 있어 이는 운명이 주는 최고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시간은 단 3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드위가 25살이 되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녀의 남편 수카르노는 곧 갇혀버린 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 부인이었던 드위 역시 감금당하게 되었고 한때 그녀와 수카르노가 사랑의 둥지로 여겼던 하츠조남궁은 이제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드위는 운명에 굴복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수카르노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기에 자신의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수로 살아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드위는 성공적으로 인도네시아를 탈출해 자신의 고향인 일본으로 돌아갔고 곧 프랑스로 이주했습니다. 탈출할 때 그녀는 거액의 자산도 함께 챙겼습니다. 하지만 드위는 여전히 갇혀있는 남편을 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측은 수카르노에 대한 감시가 매우 철저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그를 구출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카르노를 만나기 위해 영리하고 대담한 드위는 이혼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합의서에는 숨겨진 암호가 있었고 수카르노를 구출할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때 존경받던 수카르노는 이미 감옥 생활로 너무 지쳐 있었고 그는 합의서 속의 암호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1970년 수카르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드위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드위는 이미 유럽에 있었고 예상치 못한 사랑의 새로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미모와 재력을 바탕으로 많은 사회 명사들이 그녀와의 교제를 원했으며 언론은 그녀에게 동양의 진주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붙였습니다. 드위는 이러한 추구를 거절하지 않았고 여러 명의 매력적이고 잘생긴 남성과 교제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그녀는 수카르노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또한 자유롭고 구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수카르노를 위해 새로운 사랑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직업적으로 두 번째 발전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1993년 53살이 된 드위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국가의 초대 대통령의 미망인이라는 신분에 개의치 않고 하나의 예술 사진집을 출판했습니다. 그 사진집에는 여러 장의 옷을 입지 않은 사진들이 담겨 있었고 자신의 신체미를 마음껏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여론은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드위는 세상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런 일이 이미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해 한 해 전 1992년 미국에 갓 도착한 드윈은 필리핀의 네 번째 대통령 오스메냐의 손녀와 우연히 만났습니다. 오스메냐의 손녀는 언젠가 필리핀 부통령이 되고 싶다는 포부를 이야기했지만 세상 물정을 잘 아는 드윈은 이를 듣고 웃으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곧 의견 충돌을 일으켰고 오스메냐의 손녀는 드위의 예술 사진집을 비난하며 그녀의 과거를 조롱했습니다. 이에 드위는 화가 나서 유리병을 집어들고 그녀의 얼굴에 던졌고 결국 드위는 60일간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에 대해 이 늙은 여성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몇 가지 정치적 발언으로 일본의 우익 세력을 화나게 했고 우익 세력들이 그녀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였을 때 강인한 이 여성은 아무 말 없이 화분을 집어들고 우익 세력을 향해 던졌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드위는 여전히 자신만의 자유롭고 대담한 스타일을 고수하며 수영복을 입고 런웨이를 걷고 72살에 고공 낙하산에 도전하고 76살에 공개적으로 폴댄스를 공연하며 서핑을 하며 돌고래와 함께 춤을 추는 등 오로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만 그렇게 산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자유로운 삶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그녀는 분명히 이상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기생으로 일했고 대통령 부인이 되었으며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예능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드위의 일생은 정말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영화로 만들어질 수 있을 만큼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전통적인 도덕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도 그녀의 평생 뒤틀린 선택들은 적어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음에 손에 쥔 카드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최선을 다해 그 카드를 멋지게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